오늘 하루 미친 듯이 보냈다, 진짜. 미쳐야 성공한다는데, 난 진짜 미친놈이야.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람람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의 약대 입시 과정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약대 입시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 제 공부 방법은 수능이든 공무원 준비 시험이든 어느 시험이든 통할 거라 생각해서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큰 계획과 중간 계획, 그리고 작은 계획을 짜라. 큰 계획은 시험 날짜까지 몇 개월 혹은 며칠이 남았는지 계산을 하고 뭉텅이로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자면 11월에서 12월까지는 기본 이론, 1월에서 2월까지는 심화 이론, 3월에서 4월은 기출문제, 5월에서 6월은 단원별 문제풀이, 7월에서 8월은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요. 어느 시험이든 정석적인 커리큘럼은 존재할 거고 그 커리큘럼대로 따라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중간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짜주시는 게 좋아요. 이번 주는 어느 단원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 혹은 강의 진도가 나갈 걸로 예상이 되므로 요일별로 과목 분배와 강의 듣는 시간, 복습하는 시간을 계획해 둡니다. 작은 계획은 하루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계획을 짜는 거예요. 시간별로 어떤 과목 강의를 듣고 복습까지 마친다. 마치지 못하면 쉬는 시간에라도 잠을 조금 늦게 자서라도 마친다.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은 약간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수준보다 살짝 빡빡하게 짜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미친 듯이 공부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오버페이스가 적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페이스를 늘리고 거기에 적응을 하고 페이스를 또 올리고 적응을 하고의 반복이 되면 공부 효율이 미친 듯이 올라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몇 달 채 되지 않아서 공부 효율이 전과 엄청 차이가 나는 걸 느낄 거예요. 또 성취감이 장난 아니게 느껴져요. 오늘 하루 미친 듯이 보냈다, 진짜. 미쳐야 성공한다는데 난 진짜 미친놈이야.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잘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 정리본이 있어야 한다. 보통 기본 심화이론, 문제풀이, 파이널 등등 커리큘럼을 진행하다 보면 새로 배우는 내용들이 계속 생겨요. 그때마다 진도 나가는 교재들도 다르고요. 내가 만약 A 내용이 긴가 민가 생각이 안 나서 책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문제풀이 책에 있는지 심화이론 책에 있는지 기본이론 책에 있는지 헷갈려요. 그래서 책을 뒤져서 단원 하나하나 넘기면서 찾는데 안 나와요. 그러다 보면 심지어 그 내용을 배웠던 건가 안 배웠던 건가 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귀찮아서 안 찾고 덮게 되죠. 그럴 땐 배울 때마다 갱신시켜서 통합시켜 줄 수 있는 정리본이 필요해요. 그 정리본은 본인이 직접 처음부터 만드셔도 좋지만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강의 들으면 교재랑 같이 끼워 파는 요약 정리본이 있을 거예요. 누가 고맙게도 손글씨로 정성껏 그림도 그려가며 정리해둔 거 있습니다. 그걸 베이스로 삼아서 정리본 외의 내용들을 배우면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포스트잇을 붙여서 적어도 되고 깨알 같은 글씨로 추가해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 배운 내용들이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과 같이 배치가 되겠죠? 그럼 새로운 내용을 받아들일 때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아까 말했듯이 내용을 다시 찾아보기도 엄청 편해집니다. 세 번째, 문제와 이론 병행을 잘하자. 이것만 잘하면 실력 상승폭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론 공부 완벽하게 하고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이론은 한 60에서 70% 정도로 이해해두고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면 이론서를 보고 다시 풀어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해설지를 보고 문제 푸는 방법을 이해하고 익히는 거죠. 해설지를 보는 거에 대해 반감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해설지를 보고 이해만 하고 넘기면 독이지만
그걸 반복해서 익히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도움이 돼요. 이론과 문제풀이의 갭이 큰 경우는 문제풀이 방법 자체를 익혀야 하기 때문에 답안지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문제풀이를 병행하면 공부한 이론들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는지 감이 잡히고, 문제를 풀면서 이론 공부했었던 걸 복습하는 효과도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이 있고 안 나오는 개념들도 있을 거예요. 문제에 안 나온 개념들은 문제에 나온 개념 먼저 익히고 난 후에 공부하면 공부하기 좀 더 수월해요. 저는 쓸데없는 걸 공부한다는 생각이 들면 집중도 안 되고 의욕도 안 생기는데, 문제에 나온 거야? 이거 알아야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론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되는 트리거가 되기도 했어요. 네 번째, 기출문제를 질릴 때까지 보자. 어느 시험이든 기출문제는 가장 잘 만들어진 문제들로 선별되어 있고 본 시험 출제에도 참고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기출문제가 아닌 시중에 파는 문제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보다 급이 떨어집니다. 1타 강사가 만든 문제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출문제를 만들 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호텔에 가둬놓고 몇 개월 동안 문제를 뽑아내도록 해요. 거기다 문제 수도 몇 문제 안 돼요. 시중에 대량의 양산형 문제들과 비교가 안 되죠. 거기에 출제 오류가 생기는 걸 신경 쓰다 보니 오류 없는 문제들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출제할 때 기출문제 스타일을 많이 참고하기 때문에 본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기출문제를 여러 번 보면 좋은 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기출을 여러 번 돌리면 기출에 체화가 될 거예요. 시중에 질 낮은 문제들로 머릿속을 채운 게 아니라 기출로 가득 채워버리면 기준이 기출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시중에 나온 문제들을 풀어도 기출에 맞춰서 생각하게 될 거고, 이론을 봐도 기출에 맞춰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본 시험 출제자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어요. 본 시험을 볼 때 이 출제자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끔 낸 거구나, 딱 감이 잡혀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창조해낼 텐데, 그런 문제를 만나더라도 이 문제는 표현만 새로울 뿐이지 본질은 기존 기출문제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완전 벗어나 본 적도 없는 문제다 하면 그때는 실력 싸움 가는 거죠. 머리가 좋아서 단번에 풀거나 다른 문제에서 시간을 벌어놓고 시간 투자해서 풀거나, 후자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라면 문제풀이 속도도 빨라서 시간 관리가 잘 되겠죠. 마지막, 실제 시험 상황 시뮬레이션 해보자.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수개월 똥 빠지게 공부했어도 단 몇 시간 동안 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수개월이라는 시간을 날리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도록 실제 시험 상황을 떠올리면서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보통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죠. 근데 보통 모의고사 시간에 본고사처럼 진지하게 시험 보나요? 대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실제 본고사 들어가면 생각보다 정신적 압박감이 심해요. 여기서 못하면 떨어진다는 중압감이요. 압박감 때문에 작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걸 크게 느끼고 시험 전체를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 압박감을 느끼면서 모의고사를 봐보는 게 좋아요. 실제 시험이라 생각하고 긴장 빡 하고 봐보는 거죠. 그랬을 때 결과가 어땠는지, 그럼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판단이 설 거예요. 그럼 다음 모의고사 때 문제를 보완해서 보는 거죠. 그럼 또 고쳐야 할 점이 생기고 그걸 또 보완하고의 반복을 통해 실전에서 제대로 된 컨디션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또 봐요. 뿅!